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던 이 시장에 신조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멀티 이어,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계약을 단기가 아니라 1년 이상 2년씩 이렇게 계약할 때 멀티 이어라는 말을 쓰고, 최근에는 이제 렘마게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하고 플러스 램을 이렇게 해서 렘마게돈. 그런데 이 렘마게돈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평택이 세계 경제, 반도체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삼성전자 P5, 그러니까 P5 펩1입니다. 거기를 방문을 해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무서운 단어 렘마게돈입니다. 램 플러스 아마겟돈,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뭐냐? GPU도 아닙니다. HBM도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뭐 HBM도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까?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글은 제가 블로그에다 길게 썼지만은 중심적인 얘기는 하반부에 있는 삼성전자 P5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한마디로 말해서 렘마게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BM이 시장이 커지면서 범용 D램이 공급 부족이 아주 심각해지고 AI 인프라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고 공급 부족이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렘마게돈의 본질은 뭐냐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폭발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미를 한번 따져본다면 공급 부족이 맞습니다. 왜? AI 인프라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급 부족이면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반도체 공장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렘마게돈은 램 플러스 아마겟돈 종말을 합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즉 메모리 가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심지어 뭐 시가라는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현재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메모리가 수요가 훨씬 큽니다. 공급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삼성이 지금 평택 캠퍼스의 P4, P5를 슬로우 다운, 셧다운 했던 것이 실책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역대 최고 올라갔죠. 계약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연 단위에서 분기에서 월에서 뭐 시간 단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 확보 경쟁, 이 상황은 과거의 사이클보다 훨씬 강하고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메모리 생산 능력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렘마게돈의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 현재 메모리 시장이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초강세 하이퍼 불이라 그럽니다. 하이퍼 불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 효과라 그럽니다. 채찍 효과인데 AI 수요가 증가하면 빅테크들이 주문이 폭증하죠.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죠. 그러면 장비 발주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실제 수요 증가는 10%인데 주문 증가는 30%, 설비 투자는 50%, 이렇게 되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화되건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구조적인 공급 부족,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장이 트레이닝, 학습에서 지나서 인퍼런스, 추론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퍼런스, 추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과거 2017년, 23년에 학습을 중심으로 본다면 필요한 메모리는 HBM하고 고성능 GPU, 즉
특정 제품 중심의 수요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4년 이후에 보면 추론이 중심이 됐죠. 필요한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면 서버 D램 플러스 DDR5, LPDDR, SSD 플러스 HBM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다 필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이 동시에 급성장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램마켓돈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버 한 대에 필요한 부품은 HBM이 들어가죠. DDR5가 수백 기가바이트가 들어가죠. SSD가 수 테라바이트가 들어가고 MLCC, 적층 세라믹, 이렇게 삼성전기가 잘하죠. 28,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서버는 메모리 소비의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서버는 메모리를 먹는 하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범용 D램이 다시 중심 산업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하면 삼성이 제일 잘 만드니까 오늘 전해드리는 이 컨텐츠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HBM보다 범용 D램이 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UBS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마진이 HBM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용 D램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범용 D램이 영업이익률이 7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짚고 가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누가 더 크게 돈을 버는 사이클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이번 사이클 구조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HBM 플러스 범용 D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범용 D램도 돈이 되고 HBM도 돈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중심을 더 둘 것이냐, 이것이 강점인 거죠. 자, SK하이닉스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HBM 시장 1등입니다. 엔비디아하고 핵심적인 공급자입니다. AI 서버의 핵심 메모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마진은 6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냐? 세계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D램 세계 1등, AI 추론 시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되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AI가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로 바뀌면서 필요한 메모리는 DDR5, 서버, D램, LPDDR, 즉 범용 메모리 시장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이클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MLCC도 지금 폭발합니다. 그리고 FC, BGA 요거는 이제 그 기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HBF도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낸드를 적층한 HBM을 보완하는 메모리, 유리기판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HBM 이후 경쟁은 AI 인프라 부품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을 했죠. 메모리 가격이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금바리도 아니고 지금 결정된 가격이 1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계약하던 걸 분기 계약이 되고, 분기 계약이 월 계약이 되고, 일부는 시간 계약을 해서 시가라가 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채찍 효과라 그러죠. 반도체 산업에서 무서운 변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유통, 제조, 장비로 이게 변동성이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수요보다 5% 더, 그 다음에 제조사 주문은 또 20%를 더 하고 장비 주문은 더 많아지고 결과는 이제 과잉 투자, 그리고 공급 과잉이 결국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서 수혜를 볼 이제 기업들이 있고 후공정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P5입니다. P5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P5 펩1, 그 다음에 P6는 P5 펩2로 바뀌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팹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고독 달팽이가 직접 촬영한 평택 현장이 바로 AI 시대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AI 메모리 메가 팹입니다. 평택 P5는 HBM, DRAM, AI 메모리 생산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DRAM, HBM 어쩌면 파운드리 팹김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GPU보다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생산 능력이 AI 경쟁력이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딱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이 공급 능력이 AI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3월 12일 오전 11시 반쯤 평택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P5의 남쪽 이제 S3 게이트인데 아주 유난하게 이쪽에 P5의 그 레미콘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짧게 보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의 메인 팹에 골조가 올라가는 이걸 칼럼이라 그러죠. 칼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 요게 47이라고 써져 있죠. 이 기둥 하나마다 1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7번째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66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이 쭉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택에 오시면은 5에 남단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 50에서 한 60번 그쪽에 이제 그 게이트인데 요것도 최근에 여기도 지금 칼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칼럼이 올라가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기초를 만드는 펌프카도 계속 이렇게 가동이 되고 여기에 지금 레미콘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도 많이 쓰고 펌프카도 많고 한쪽에서는 칼럼을 세우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현장입니다. P5 신축 공사 현장 S4 게이트 남쪽에는 S1, 2, 3, 4 게이트가 있고 또 이 동쪽에는 E1, E2 게이트가 있고 서쪽에는 W1, 2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통해서 많은 차량들과 우리 기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조금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팹이 아니고 복합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럼이 올라가고 있는데 페인트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팹에는 우리가 이제 짙은 고동색으로 되어 있죠. 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사진을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죠. 평택 캠퍼스는 P1, P2, P3, P4. 자, P3까지는 완성이 돼서 지금 완전히 불가동하고 있고 P4는 지금 절반만 돌아가고 있고 절반은 이제 하반기부터 P4의 페이지 4는 이제 아마 하반기에 가동이 될 거고 페이지 2는 내년 초에 들어갈 겁니다. P5는 P5 팹1이고 P6는 P5 팹2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아마 첫 번째 가동은 28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구조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기지입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P5입니다. 여기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밍이 삼성이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는 원래 P6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CDC 물류창고를 철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P6는 어디를 갈 것이냐. 이쪽에 지금 땅이 있는데 이쪽에 갈지 삼성전자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평택에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보면 AI 시대 전략 거점인 평택 캠퍼스가 완전히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GPU가 증가하고 HBM이 증가할수록 램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철회를 하면서 아마 일요일도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I 인프라는 메모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AI 시대의 석유의 생산 기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하는데 겨우 패권의 중심은 뭐냐? 석유지요. 마찬가지로
이 AI 시대의 석유가 뭐냐?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고독 달팽이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3월 11일 로이터 통신과 평택 캠퍼스 P4, P5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석 특파원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좀 보도가 굉장히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서 좀 방송팀하고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부족은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팹이 부족한 거예요. 팹이. 그러니까 팹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그렇게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P4에는 낸드 플러시 원시 디램 HBM입니다. P5에는 AI 메모리로 내가 팹을 만들 겁니다. 기존에는 2층이었는데 여기는 3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시대의 메모리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신문의 기자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인터뷰하신 P4, P5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 정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새벽에 와서 취재를 해서 그 뭐 새벽 5시에 출근한 우리 기술인들 또 11시에 또 점심 먹으러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램마켓돈은 과거처럼 PC, 스마트폰 사이클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 2년에 그냥 사그러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범위도 크고 지속 기간도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삼성이 얼마나 빨리 생산 능력을 팹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단순한 반도체 호황이 아닙니다. AI가 전 세계 AI 인프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 평택 캠퍼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평택 캠퍼스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